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안에서만 보더라도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굉장히 굵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실적 발표에 집중해서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관련돼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릴 텐데 그 전에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코스피 0.90% 상승하면서 2,451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81% 상승하면서 768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계속 필요한데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하게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입니다. 김덕호 대표, 이종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황효수 차장,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서 첫 번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과 더불어서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즌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을 높게 거둔 섹터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던 금융주들 중심으로 상승이 3% 넘게 인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은 돈의 가치, 즉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을 촉발시키는 원인이라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간만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시티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전일 발표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갔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은행 부분에서, 이제 대출 부분에서의 마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투자 산업, 즉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마진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서 수익 감퇴가 일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사업 부분, 즉 이제 대출에 대한 마진율에 대해서 실적이 견고하게 유지될 뿐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높은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도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금융지수가 모두 이렇게 하락을 좀 진행을 한 것이 조금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서 외국인들 매도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금융지주사들이 또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업과 이제 은행업종 두 가지를 모두 비교를 했을 때는 올해 이제 기존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악재성 요인,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업계보다는 금융업계들이 조금 더 양호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또 G20 재무장관회의가 또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폭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언급이 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제재가 가해질 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은 명확한 부분에서의 합의점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걸 한 번 더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흡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신흥국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규모를 점점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걸 이제 CDBC,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의 부분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투자 위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악재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2만 달러선까지 내려왔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투자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을 시기에는 다시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의 어떤 산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여전히 CBDC 발행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소폭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현재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의 언급이 굉장히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반영시 이제 지난 1956년 이제 최저치 수준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실제 물가 자체가 굉장히 따라가지 못했다. 이 급여 자체가 물가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많이 감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넷플릭스에 대한 주가를 이제 355달러에서 거의 198달러, 거의 이제 절반 가량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는 결국 이제 구독 경제라든가 플랫폼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소비력 자체가 감퇴가 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기간되면은 통상 이제 기술주들이 타격을 많이 입는다, 혹은 이제 신성장 사업이 타격을 많이 입는다라는 부분들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구독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많이 지금 악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회복돼,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시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실적인 발표 이후에 좀 더 실적이 하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악재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많이 덜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종목 자체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분에도 충분히 이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기 위축과 더불어서 조금 더 안타까운 소식이라면은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주창 관련된 부분들에서 요인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증시가 이제 마찬가지로 원숭이 주창 혹은 코로나 관련된 이제 바이오 업종들 증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WHO에서는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상태로 원숭이 주창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긴급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동보건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선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에서는 이제 이번에 당장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첫 세법 개정안이 또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조율,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부분들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관련 이슈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쪽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 관련된 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업 마진율에서 어느 정도 큰 회복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게 보전 역할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의 판단이고요. 때문에 이제 이번 개정안 이후의 움직임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가스가 또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급 중단 사태 이후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 유사한 좀 참고할 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IBM 등이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8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면 그나마 좀 유의미했던
했던 부분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와 줬다는 점인데요. 관련돼서 이번 주도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넘어서 유럽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신흥국 지수들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연출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하시면서 이번 주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85% 상승, 코스닥은 1.11% 양지수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 켜며 좀 신나게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양지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양지수 상승 출발을 하고 있네요. 양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자세한 뷰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전날 미국 시장이 이제 1%를 하지 않고 0.75포인트 한다 해가지고 그 호재 때문에 움직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또 말을 또 바꿀 건지.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미국이 지금 경기 정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정점이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둔화는 계속될 것이다. 요 얘기가 항상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얘기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요. 과거 10년 전에서도 20년 전에서도 매년 5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7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3년 전에도 똑같고 항상 시장에는 호재가 있고요. 악재가 있고요. 둘 다 공존을 합니다. 하나만 단독적으로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정말 큰 호재가 터져가지고 완전 초상승장이다 해도 조그만한 악재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좋다. 뭐 앞으로 뭐 경기가 너무너무 좋을 거다. 뭐 종목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맨날 상한가 간다. 이런 장에서도 악재는 있습니다. 무슨 악재? 종목들이 너무 폭등했다. 이게 이제 또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호재가 센 거냐, 악재가 센 거냐, 여기에서 호재가 셀 때에서는 악재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재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악재가 클 때에서는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호재를 다 먹어버려서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호재와 악재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데 누가 힘이 더 센지는 좀 더 살펴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시장, 미국 시장이 정말로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미국 지수를 한번 보면, 미국 지수를 보면은,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있는 다우존스 위에 있는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32,000을 돌파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서는 여기 33,300 종목 이 자리를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여기를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정말로 넘어간다. 그러면 경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진짜 올라가는구나 라고 믿어주면 됩니다. 어딜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돌파를 못한다. 그럼 또 박스권에서 부딪히고 뭐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계속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전날 다우가 2%대, 나스닥이 1.7%대, 거의 2% 가까이 강세를 줬으니까 뭐 요거는 지금 아침에서 미국 선물 지수도 뭐 약하질 않으니까 오늘과 뭐 내일 계속 미국 시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인데 그럼 미국 시장이 정말로 저렇게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종목들이 초폭등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하도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주는 척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날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대형주들이 강했고, 자 그럼 볼까 한번. 오늘도 연속적으로 강한지를 보면 일단은 강하기는 강한데 이 정도 강세로는 안 되고요. 더 강해야 됩니다. 일단 또 삼성전자 또 한 3에서 5%도 가지고 하이닉스도 가지고 못 갔던 애들도 죄다 5%씩은 다들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꼴랑이는 지금 2%밖에 보이질 않거든요. 물론 지금 장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세요.
일단 대형주들이 오늘 5%, 뭐 10% 폭등하는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나온다. 그러면 믿어주면 돼요. 뭐를? 이게 진짜 미국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구나.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생각이구나라 믿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꼴랑 1%, 2% 올라갔다가 좀 있다가 한 10분 뒤, 20분 뒤 또 다시 마이너스 나오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주일 전에 느꼈던 혹은 한 달 전에 느꼈던 2달 전에 느꼈던 그 시장 느낌 알죠? 그 흐름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가지도 않는 그런 장세. 뭐 차별화 장세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서 종목들이 폭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는 당연히 코스피는 2,400을 그냥 뚫을 거고요. 2,500 뚫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면 어떤 흐름? 일단 미국 시장이 아까 얘기 드렸던 다우가 32,000과 33,300을 쉽게 뚫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 더 강하게.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강하게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IT 부품주서부터 해서 뭐 게임주, 뭐 엔터주, 그다음에 뭐 농업주, 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대충 보면은 뭐 0.5% 이거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두 자릿수로 움직여야 돼요. 막 10%, 15%, 막 20% 상한가 종목 속출해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종목은 상한가 종목 2개고 코스피는 하나도 없네요. 이 정도 흐름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 쫓아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미국 시장이 확인이 한 번 더 돼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는 당연히 2,400을 벗겨나가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고 코스닥도 780 이것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흐름은 약하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건 약한 거예요. 이거 뭐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그냥 한 방만 움직이면 그냥 800이 넘어가는 건데 이걸 못 해주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그 정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크아웃이 돼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뻥이 아닌가,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가면서 저항권에 부딪혀 있거나 아니면 재수 좋게 갖고 있는 종목이 확 올라가갖고 수익권에 돌아 있거나 손실 났던 종목이 확 줄어 있는 종목들은 현금을 오히려 20, 30% 정도를 더 하는 게 왜냐하면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 800을 못 갑니다. 지금 코스닥이 왜 800을 못 가요? 종목들이 지금 다들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오는 호재들을 너무 믿지 말고 반만 믿으세요. 반만 믿고 매매 대응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계속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얘기하지만 코스닥은 780은 너무 쉽게 돌파를 해줘야 되고 800도 너무 쉽게 돌파를 해주는 게 나와야지만 상승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종목들을 끌고 가거나 주식을 강하게 사면 되는데 이것도 돌파 못하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장시작한 지 8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는 봐야 됩니다.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보시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2,400을 돌파를 해주는지 코스닥은 780은 그냥 돌파되고 800까지 돌파를 해주든지 요게 확인됐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좀 가져가시면 되지만 저것도 돌파 못하면 갖고 있는 종목들 잘 현금화 내지는 매매로 짧게 끊어내시는 전략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황에 대해서 좀 넓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더원의 임상현 파트너 이어갑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양지수 0.96%, 코스닥은 1%대 계속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장 초반이긴 하지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주나 그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고 IT 투톱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지난 주말에 끝난 미증시의 어떤 영향들이 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소매 판매 호주,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이런 현재 그 주말에 강력한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올라졌던 상황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의 마지막 상승의 트릭으로 좀 작용이 될 부분들이 환율입니다. 환율. 일단은 그 한미 통화수업 공감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이 완벽하게 좀 해결이 된다면은 또 한국의 어떤 증시가 완벽하게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설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환율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1330이 최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소폭 개파락에서 시작이 되는 어떤 상황인데 1326원까지 이제 갔죠. 월봉상으로 제가 이제 추세대를 그리면서 전체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 추세대를 이제 그려보면은 최종 고점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면은 오늘의 또 환율이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지수 동향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21선이 이제 갭으로 돌파를 좀 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7월, 6월 말 이 부분에서 계속 바닥이라 말씀드렸고, 결국은 다중바닥, 다시 말해서 이제 삼중바닥,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면서 갭으로 돌파를 했죠. 보통 21선을 갭으로 돌파를 하거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은 추세 반전의 확인 사살로 이제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 그러니까 주가가 5일선을 회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21선을 돌파되면 두 번째 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 완벽하게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세 번째 매수 신호가 형성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 번째 매수 신호가, 두 번째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뭐 내일이나 모레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으로 보시면은 21선 우하향 가운데 5일선 쌍바닥이 돼서 크로스 된 이후로 한참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는 이제 평균치이고 또는 평균치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후행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여준 종목군들이, 물론 오늘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선도적인 움직임들은 역시 현재 관련된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은행주 쪽에 큰 폭의 상승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과거에 네이버 인수설이 한참 더 돌았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저피별 종목이 좀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활발한 16%의 어떤 상승들을 보여주고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평가 또 국면에 좀 해당이 되고, 가장 늦게 이제 터닝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은행주가 오늘 대표적인 상승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특징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 종목이 어떤 상승했던 흐름들이 좀 지배적으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군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테마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종목군의 움직임들이 왕성하게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테마에 어떤 집중하신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에 강세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세종메디칼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세종메디칼하고 골든퍼시픽,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이 제넨시아라고 연관이 좀 되고 있죠. 제넨시아라고 연관이 되면서 한국파마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테마의 또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국파마도 오늘 8% 내외의 어떤 상승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거 부분들은 인도, 유럽, 한국에 대한 제주 단팥수의 추출물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또 순항이 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좀 있고요. 한국 제네시아라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 파마, 그다음에 제네시아를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쪽 관련된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방금 말한 종목군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이고, 그다음에 이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일반 치료제 일반적인 어떤 바이오 종목군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하락을 좀 현재 형성을 했는데, 최고점에서 보면은 29만 원에서 29,000원,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났죠. 10분의 1 토막이 난 가운데 이 전체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상승의 어떤 다중바닥, 다중고점, 그 다음에 절반 조정, 이렇게 이제 터닝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오랜 어떤 기간 동안에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부분들이 61선 돌파가 어떻게 보면 추세 반전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그 종목군도 오늘 활발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오 이민텍, 그다음에 현재 ST큐브, 그다음에 이런 종목, 판매신, 이런 종목군들이죠. 셀리드, 이런 종목군들이 항암제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박셀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종목군 중에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잠깐 보면은 신풍제약이 아직까지는 코로나 치료제 테마이지만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박셀바이오도 비슷하게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결국은 21만 원짜리가 현재 2만 원짜리 되면은 2만 1,000원이 되면은 10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거의 한 쌍바닥 패턴에서 터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에 대한 터닝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됐던 종목군들, 아직 그 코로나 쪽이나 면역 항암제 쪽에서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군들이 두 번째 살펴보면은 신풍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제가 한국 BNC와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21선 우회하고 있고 5일선 쌍바닥 기법으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8,000원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이것이 이제 더블이 되려면은 16,000원에서 하나의 마디매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3,000원에 와 있죠. 50%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100% 상승의 어떤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국 BNC였고요.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100% 도전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현대바이오죠. 현대바이오도 이 상황에서 24,000원에서 21선이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쌍바닥 패턴에서 돌아서는 시점이죠. 24,000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더블이 되는 48,000원까지 쉽게 움직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지금은 완만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전체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게 이 3파동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크게 2단으로 상승했고 절반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절반 조정을 보였죠. 이중 바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강력한 재료, 코로나 치료제하고 온숭이 두창 치료제,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치료제 중에서 FDA라는 그 굉장히 큰 재료적 효과, 흔히들 말하는 두 개의 심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메리츠증권 황현수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는 1.15%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1.17%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여전히 부담스럽게 강한 모습인데 양지수 수급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기관만 사들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요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 조금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지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낙폭을 과대했었던 반도체 쪽이라든지 일부 대형주 기술, 대형주들의 그 상승이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 그 IT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 물론 장 시작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낙폭과대주의 대표적인 성장 섹터였던 인터넷 섹터 쪽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마감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이런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장 마감까지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포지션을 유의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7월 21일까지 여러 가지 미국의 대표 섹터들 대표하는 업체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뉴스 플로우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세 지금 현재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은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테마나 업종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굉장히 강하고요. 그 옆에서 함께 면세 관련된 종목들도 특징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추진하면서 조금 더 소비를 북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면세주들 강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슈로 올라온 것이긴 한데 관련돼서 면세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면세 한도를 늘리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면세 관련주, 면세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어떤 코로나 사태와 그 면세 업종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주가를 조금 억누르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는데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금요일부터 시장 트렌드가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패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 업종도 당분간은 어쩌면 그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면세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혔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면세주 오늘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불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이버가 또 6위를 탈환을 했다. 시총 6위 탈환했다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필두로 좀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 올라올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탈환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앞서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부터는 어떤 낙과대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그 낙폭과대 IT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수세에 유입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표적인 성장주 인터넷 종목의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비슷한 맥락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네이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은행주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굵직한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었죠. 관련돼서 은행주는 금리 인상 이슈와도 더불어서 꾸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은행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일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은행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연동되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그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실적적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이슈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특히나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여쭈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된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서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은 유진 로봇, 로보스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로보티즈가 오늘은 상승세가 가장 강한 모습이네요. 로봇 관련주들 테마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로봇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외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이 나타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로봇 산업의 확장이라든지 성장성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이렇다 할 모멘텀 플레이는 약간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삼성전자나 LG의 로봇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UAM의 어떤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든지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로봇 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섹터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뉴스 플로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조금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실 분들이라면 짧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실적이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테마들은 아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슈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장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물론 장 초반이긴 하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폭과대주의 상승이 돋보이는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하락이 깊었었던 종목들,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 관련 종목들로 낙폭과대 대형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식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기 좋은 구간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별로 지금 개별장세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로 접근하신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오늘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루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양지수 오늘 상승 출발을 좀 해주면서 드디어 우리 지수가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업사부님의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은 사실 예측은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상당히 큰 하락이 쭉 이어져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또한 이제 우리 금요일도 주말 동안에 이제 몇몇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은 글로벌 증시 전체 그래서 유럽 시장도 좋았고 미국 시장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뭐 아시아권도 약간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조금 심하게 흔드나 싶었지만 어쨌든 쭉 다시 당겨내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올려놓고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래서 최바닥을 자꾸 이제 깨고 내려가는 형식의 매매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조금씩이나마 저점을 높여놓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양만 한번 봐보자고 한다면 지금 수렴되듯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저점이 여기였어, 그 다음 여기였어, 그 다음 여기였어, 점점 올라가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비해서 미국도 상당히 또 어쨌든 또 계속해서 미국 역시도 저점을 깨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나스닥의 모습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전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미국의 나스닥은 정석적으로 그런 부분을 나타냈고 21선을 지금 더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유럽의 독일 정도를 봐보면 계속해서 제대로 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다가 지금 이렇게 금요일날 저렇게 올려놓는 것은 아무래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ECB 그 통화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 긴축은 계속해서 나쁜 상황들이긴 할 텐데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이나 조금씩 올라가니까 일단은 반발 매수세 부분들로 좀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로 올랐을까요? 시장의 전체 큰 시황은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세부적으로 지표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전체 분위기적인 것들이 뭐냐면 나빠,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겠니? 그건 아닐 거야. 요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물가지수도 뭐 41년 만에 또 고점 갱신하고 막 그런 알 수 없는 수치들이 계속해서 언제적 얘기야 이런 것들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한편으로는 너무 뭐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고 이제 설마 41년 만이야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빠지겠어? 설마 그러지 않겠지. 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주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지금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일단 우리가 그런 12지수들은 50이 넘어가면 50이 기준으로 50이 넘어가면 좋아지고 있어. 50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상을 50 했어요. 근데 5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봐봐 괜찮아지고 있는 거 아니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죠. 또 두 번째는 소매 판매가 5월 달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미국도 역성장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6월은 1% 쪼잔하게 올랐지만 어쨌든 1%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어. 거봐라 이제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 힘을 쓰고 있는 거라면 뭐 만약에 이제 100% 완전히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렴했던 구간은 지금 위로 뚫어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코스닥은 지금 775포인트에 어떻게 뚫을까를 저는 관찰하고 싶거든요. 775를 확실하게 뚫어내는 모습까지 본다라면 좀 더 강한 상승을 더 이어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한꺼번에 상승을 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질적으로 괜찮은 날입니다. 그렇죠? 보통 떨어질 때 막 2,000, 금요일 날도 하락이 한참 나올 때는 막 2,000개 가깝게 떨어지기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또 한 1,800개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지표를 커봐라, 지표 괜찮지 않니? 이제 미국 올랐지 않니? 이 부분들에 좀 안도하는 그런 상승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바닥권일 거야. 아마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20선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 20선을 정말 오랜만에 다가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 6월에 계속해서 한 달 내내 하락했던 이후 첫 21선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돌파는 크게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도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정석적이에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대형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첫 번째 20선 돌파잖아요. 그러면 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무조건 그런다는 건 아니고 내려왔을 때 전 저점 요 구간, 그러니까 금요일 저점 정도를 깨지 아니하고 다시 21선을 재돌파한다면 신뢰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때가 우리가 좀 주식 비중을 강력하게 좀 늘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난 요 바닥권에서는 여기서는 너무 겁먹지 맙시다, 손절칠 자리도 아니고 이런 식들로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 또 이제 이만큼 또 올라올 때는 여기서부터는 또 좀 경계를 하고 너무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좀 아닐 수 있어요라는 얘기들도 또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내일 앞을 바로바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 바로바로. 그래서 긴밀하게 좀 실시간 대응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금요일 우리가 방송했던 금요일에 이 시간에는 상당히 안 좋은 환율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라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오후장 끌어도 땡기고 주말 지나고 나니까 좀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면 됩니다. 환율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오늘 금요일과 반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은 쭉 밀렸다가 딱 땡겨내는데 오늘 아침엔 시작 단수로 출발했다가 환율이 오르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환율은 오늘 하루 중 우리 장 시작하고 지금 고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1,32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볼 때에도 지금 하락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지수 추종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좀 호재가 될 만한 대형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LIG 넥스1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는 우리 방산산업 K방산이 계속해서 부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구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대형 방산주 쪽, 소형 방산주는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 대형 방산주 쪽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좀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들, LG화학도 최소한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에서 종목들을 대기하고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은 좀 이제 강력한 테마 종목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이 시장 속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일단은 그래도 지수가 여기서 계속해서 당겨질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점에서는 약간 아직은 저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항상 9시 반에서 40분 사이가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대이다. 그러면 오늘 나름대로 차라리 가장 강력한 테마 쪽의 종목들을 짧게 보는 관점,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보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도 얘기 나온 것 같지만 로봇주가 오늘 상당히 강력합니다. 로봇주 지금 로보티즈가 11%대, 그다음 로보스타가 6%대, 이런 부분들 잘 보여주고 있어서, 또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너무 아예 강력한 로보티즈가 그쪽으로 보든지 가장 갈등 종목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빠져서 바닥 따지고 이런 구간을 만들어냈던 유일로봇, 에브리봇이죠. 에브리봇. 요 이제 실적도 플러스 실적을 내는 기업이니까 요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더 보자면 저는 에브리봇을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눌림목 안정적으로 잘 줬고, 이제 막 터닝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29,000원 근처 정도에서 보고, 21선 이탈하면 손절로, 그 다음에 목표가는 32,000원 내지는 61선 정도까지만 보고 대응하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지수 좀 올랐다고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템포만 더 늦춰서 생각을 해보고 개별 종목에서 짧게 대응하자라는 부분들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 늘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